네, 이번에는요 문화만 한 특별한 시간 바로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네. 오늘 신혜 씨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여러분은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시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회는 병든 사회다. 시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회는? 시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회는 병든 사회다. 네. 굉장히 어렵네요. 네. 왜 괜히 모른 척하고 그러세요? 이런 얘기 아닐까 싶은데요. 네. 각박한 사회를 좀 안타까워하면서 뭔가 따뜻한 감성, 평화 이런 게 그리워진다라는 얘기가 아닐까요? 역시 지은 맞나요? 씨가 참 똑똑하세요. 네, 시하면 마음이 참 풍요롭고 따뜻해지잖아요. 오늘은 그런 시집 한 권과 그리고 시집에 아주 특별한 그림이 함께 한다고 합니다. 어떤 시와 그림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따뜻한 감성이 전해지는 작은 시집 한 권. 일상의 소박함과 평온함이 묻어나는 시를 쓰는 주인공이 있는데요. 문화가 있는 날, 오늘은 평범한 듯 특별한 시인과 시집을 소개합니다. 강릉의 한 아파트, 오늘의 주인공 엄창섭 시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푸근한 인상만큼이나 이 따뜻한 시를 즐겨 써온 이른의 시인. 그에게는 이 시는 삶의 일상이었는데요. 주인공만이 표현할 수 있는 이 삶의 조각들이 오롯이 새겨져 있습니다. 네. 직접 저렇게 쓰시나 봐요. 네, 아주 시인은 글씨도 되게 멋있지 않아요? 네, 느낌 있어요. 네. 제가 풍경이라는 경이라고 하는 시가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여러 점이 있는데 그 맨 밑에 아흐 현기증이다. 무엇이 우리가 4월 초순에 그 경포에 만개한 벚꽃이 경포 물길에 달빛을 받았을 때 너무 눈부셔가지고 저는 하는 그 감탄사를 저만 독자적으로 아흐라는 용어를 네. 쓴다만 해서 아우 너무 해서 막 마음이 울렁울렁하고 현기증이 날 정도다. 그렇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나름대로 노래해 보았습니다. 멋진 표현인데요. 네, 엄창섭 시인은 지난 1968년 첫 시집 비타를 시작으로 여러 편의 시집을 세상에 내놨습니다. 시와 함께 해온 인생이었죠. 이 얼마 전에 출간한 시집인데요. 70여 편의 시가 실린 시집에는 독특한 그림들이 눈에 띕니다. 소표지에 등장하는 것은 헤르만 헤세의 자화상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나는 멋있죠. 별이다. 네. 그렇게 나왔는데 헤르만 헤세는 위대한 소설가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시인이고 또 화가입니다. 그 수채화를 그리고 글을 쓰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붓을 들고 죽은 그런 예술가의 혼의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여기가 바로 이 엄창섭 시인의 시집에 수록된 헤르만 헤세의 그림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많이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가보시죠. 데미안 수레바퀴 밑에서 등을 쓴 독일의 작가 헤르만 헤세는 공자와 노자 이렇게 불교에도 관심이 참 많아서 이 파란 눈의 동양인이라고 불렸었는데요. 네. 이 미술에도 조예가 참 깊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 반대해서 이 스위스로 이주했던 평화주의자답게 잔잔한 풍경화를 주로 그렸는데요. 이 400여 점의 그림을 남겼습니다. 선생님 헤르만 헤세 하면은 시인 아니야? 문학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렸단 말이에요. 네.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분의 시를 이렇게 읽어보면, 그리고 그 그림을 보면 그 그림 속에 있는 소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로서 다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을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림을 그리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 그림을 보면서 이분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구나를 그 그림을 통해서 또 시각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헤르만 헤세의 인생에 있어 그림은 구심점이었다고 합니다. 헤르만 헤세가 지인에게 쓴 편지에는요,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오래전에 삶을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는데요. 삶의 힘든 순간마다 펜 대신 붓을 드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세계문학으로 기록될 수많은 책을 내며 틈틈이 편지를 쓰고 그림까지 곁들여 그린 헤르만 헤세. 그의 이 귀한 원작들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사실이 무척 놀랍고도 참 뿌듯했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이렇게 헤르만 헤세의 작품들을 소장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헤르만 헤세가 우리 사회에 주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헤세의 이야기를 보면 과거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소위 반전 운동이 일어나고 그 히피가 등장을 했을 때 그들이 뭔가 책을 한 권씩 들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답니다. 어떤 기자가. 그래서 그게 성서인지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헤르만 헤세의 광야의 일이라는 책을 다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의아해서 왜 그 책을 들고 보느냐고 그랬더니 그 속에 이야기가 소위 우리가 이 평화와 또 우리가 이 자연이라고 하는 그리고 인간이 가진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해놓았다. 그래서 그 책을 들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네, 갤러리에는 헤르만 헤세의 작품뿐만 아니라 그동안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여러 작가들의 작품들도 함께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닥터 지바고를 비롯해 데릭 윌콧의 오메로스, 앙드레지드, 펄벅, 알베르 카미 등의 초간본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아, 명작이죠. 네. 초간본입니다. 이 1910년도에 나온 거예요. 토마스 만의 직접 서명이 들어간 초간본입니다. 정말 예. 정말 귀하네요. 그 당시에 네, 맞습니다. 딱 나왔던 로맹 롤랭의 그 책이 1899년 이것도 굉장히 직접 서명 오래된 들어가 있죠. 로맹 롤랭이라고. 제목이 예. 이상의 승리네요. 네네. 이거는요? 이거는 최초 노벨 문학상 수상자입니다. 1901년에. 굉장히 예. 소장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프랑스의 실리 프리덤의 시집입니다. 1866년 파리 발행본. 굉장히 오래된 건데요. 네네. 평화를 사랑한 그래서 헤르만 그런 의미가 헤세에게 있어요. 삶의 의지를 채워준 그림들. 저점을 쯤은 그 제가 그림들이 100년도 더 2-3년 지나 전에 시집과 나는 함께 별이다라는 다시금 책을 세상의 썼을 모습을 때 드러냈는데요. 지금 서울에서 이 삶의 소박한 우리 소망을 국민성을 노래한 회복시키자 엄창섭 그래가지고 시인의 이 시와 시를 조금 헤세의 그림의 작업을 어울림은 하고 그래서 더욱 의미가 내용들이 깊죠. 전부 다 이제 서정적이고 서경적이거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서경적 서정시를 썼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안에 들은 게. 그게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바로 이 계급, 주종 관계를 우리 엄찬호 교수님께서는 시를 통해서 그것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등주의 사상이 아주 깊게 들어있는 시집들이 이렇게 별도로 모아놓은 것이다. 네, 시와 함께 살아온 한평생 자신의 생각이 담긴 시집을 통해 보다 많은 이들과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엄창섭 시인. 이 자잘한 일상의 편린들이 모여서 감동을 전하는 모습은 그래서 이 시 한 편처럼 잔잔한 풍경입니다. 헤르만 헤세가 저희 세대로서는 대학교 때 우상이셨거든요. 그래서 이 같이 그림이랑 같이서 보니까 마음이 너무 따뜻해져요. 그리고 이 시 자체도 언어가 굉장히 정제돼가지고 군더더기 없는 언어에다가 옆에 그림하고 같이 이렇게 살포시 구름처럼 뭐 안개처럼 떠오른다 할까 그러면서 마음을 좀 정화시켜주는 느낌을 받았어요. 표현력 보세요. 네. 그림을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접하게 됐는데 너무나 좀 따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예쁘고 좋습니다. 겨울산의 키 작은 그림자, 혹한의 날푸른 서술에 틀에 박힌 박제처럼 만상은 미동이다. 풍화 작용도 정전 흑암 끝의 적여, 순백의 벚꽃에 투사된 경포의 월강은 아흐 현기증이다. 감사합니다. 야. 그 현기증. 네. 정말 멋진 표현인 것 같은데. 네. 그런데요, 그렇죠.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 시인, 엄창석 시인도 시인이지만 헤르만 헤세가 전문 잘 모릅니다만 그래도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요. 저도 처음 들어봐요. 네. 사실 저도 가서 알게 됐는데요. 그렇죠. 이 평화주의자 헤르만 헤세의 그림과 또 평등하고 평범한 삶을 노래하는 엄창섭 시인의 시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조화 아닌가요? 네, 정말 잘 네, 어울려요. 게다가
이 엄창섭 시인은 이번 시집을 전부 다 공짜로 나눠주고 계세요. 오. 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시를 가깝게 느끼고 야. 또 시를 많이 읽게 하고픈 그런 마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화면에서 보니까요, 시 낭송도 하시고 또 시에 대한 이야기도 서로 나누시고 하시던데 직접 이렇게 시를 가르쳐 주기도 하는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네.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 시인과 함께 시를 이야기하는 자리 모두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제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씀이요? 이렇게 따뜻한 감성을 전해주는 시를 영문으로 좀 번역해서 전 세계인들과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좋은 말씀을 방법이네요. 했어요. 네. 정말 좋은 건 네. 좋은 겁니다만 악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 느낌. 아니, 그거랑 다르죠. 그거랑 당연히 다르죠.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 관계도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우리 네. 시인 엄청석 시인의 앞으로의 작품 활동도 우리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류가 함께하고 계신 시각 6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